같이 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편의 시를 배우게 됩니다. 한 편은 신경림 시인의 수유나무에 대하여, 또 다른 한 편은 김기택 시인의 멸치. 여러분하고 이 시를 어떻게 수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패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갈 때 평일날 갖고 있는 패턴. 선생님은 이제 토일에 갖고 있는 패턴과 이제 출근을 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의 패턴이 좀 많이 다른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거의 좀 일정한 패턴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기상 시간은 새벽에 한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알람을 듣고 빨리 일어나면 5시 반. 알람 계속 끄고 자다 보면 6시 반까지 자게 되는데, 보통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 출근을 이제 차를 타고 하겠죠, 선생님은. 그럼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뭘 하냐면,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면 좋은데,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으면 가는데 못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딱 집을 출발해서 학교 오면서 새벽 기도 유튜브로 들으면서 오면 신기하게 시간이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교무실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일찍 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가사가 없는 교회 음악, 반주 음악만 틀어놓고 성경 공부책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혹시 공지할 사항이 없는지 이제 일정들을 좀 챙겨봅니다. 오늘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있으면 내가 오피셜 방에 이런 데만 올리죠. 그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갑니다. 내 블로그. 블로그 들어가서 몇 명이 들어왔나 봅니다. 정말 많이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 애장품 같은 거, 애장품 막 컬렉션 이렇게 갖다 놓고 집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한번 들어가서 내 블로그가 잘 있구나,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가지고 잘 있구나,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한 다음에 하고 있으면 이제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루 일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들어가 보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 로그인을 해놨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네이버 메인 화면에 딱 들어가면 그 블로그끼리는 이제 서로 이웃이라는 개념이 있죠. 뭐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나도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몇 명이 서로 이웃이 돼 있더라고요. 서로 이웃이 되고 별 설정을 안 하면 색을 알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 보다가 색을 알림이 많이 떠가지고 보면은 제목을 딱 보면 이거 읽어봐야 되지 안 읽어봐야 되지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제목은 안 읽고, 며칠 전에 봤는데 이런 글이 또 있더라고요. 제발 블로그 쓸 시간을 달라. 요런 제목의 글이 있길래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클릭을 해봤더니 내용인 즉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미치겠다. 블로그라도 쓰고 싶은데 블로그를 조차 쓸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고 여유롭고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처럼 즐거운 맑은 그런 학교 생활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가을 알레르기. 사실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요즘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지금 지원이도 보니까 가만 놔두면 자겠어요. 항상 표정이 곧 잠이 들 표정인데 피곤합니다. 사실 선생님도 앞에 서 있지만 나도 요새 좀 하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거든요. 근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고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수행평가가 몇 개입니까? 수행평가 많죠. 게다가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는 12월 말에 하는 축제를 갖다가 10월, 11월 한중간에 해가지고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왜 축제를 지금 하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아니 기말고사랑 관련해서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서? 할 거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 글로벌 포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학교는 부산국제고 아닙니까? 국제고는 어떤 기간이 있었냐면 글로벌 위크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위크에는 진짜 지금은 말만 글로벌 위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글로벌 위크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랑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도 같이 듣고, 그다음에 제일 메인은 글로벌 포럼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이 내일 메타버스로 하는 것처럼 실제로 강당에 모여서 장소를 나눠가지고 우리 국제고 연합학술제 한 것처럼 작년에 경험해봤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외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메타버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 걔들이 와가지고 글로벌 포럼 한 번 하고 다시 외국으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비행기 표도 아깝고 시간 아깝잖아. 그래서 보통 오면 우리 학교에서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요런 수업에만 계속 와가지고 한 3일 보내면 걔들이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단순히 수업 교류랑 학술 교류뿐만이 아니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장도 만들자 해가지고 학예회도 넣고 부스 전시도 넣어서 걔들이 와서 하루는 수업 같이 듣고 하루는 부스 하면서 체험활동하고 하루는 학예제 하면서 우리 공연도 보여주고 걔들 공연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포럼을 해가지고 이제 학술을 하면서 마지막에 헤어지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위크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글로벌 위크를 메타버스로만 경험하고 그 잔재만 남아 있어서 이 중간 시기에 수행평가와 함께 학예회에 뭐 특히 여러분들 2학년이니까 뭐 동아리 장 이런 거 맡고 있으면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자유 동아리를 2-3개씩 들어가가지고 공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친구의 블로그 글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시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가르칠까가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한 몸으로 해내지 못할 이 살인적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일그러지고 뒤틀리지는 않는지 학생부장이 아니지 학년부장인 선생님인 여러분들의 생활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지금 많이 못하고 있지만 라면도 끓여주고 같이 공도 차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하고 있지만 뭐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통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리프레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선생님 오늘 이 신경림 시인의 수유나무에 대하라는 시를 보면서 왜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신경림 시인은 수유나무에 대하여라는 시를 통해서 몸통과 팔다리가 썩어 문드러져서 고통받았던 수유나무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 대한 모습들,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몸통과 팔다리가 썩어 문드러져 고통받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게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짠하더라. 물론 선생님은 F가 아니라 T라서 짠하더라도 이게 가슴으로 공감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공감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많이 어렵겠구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지금 되게 힘든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에서는 이렇게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고난에 처한 수유나무가 그냥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제 살갗이 터질 정도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수유나무에 살갗이 터졌을 때 그 속에서 노란 꽃들이 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어난 노란 꽃들의 향기가 세상으로 멀리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이 수유나무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이 고난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갗이 터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말하는 수유나무 속에 숨어있던 노란 꽃잎의 이런 가치처럼 여러분 속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이 가치로운 시간들이 결국 수유나무처럼 여러분들도 이 꽃이 필 시기를 기다리며 좀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면 어떨까? 이 얘기를 아마 신경림 시인이 수유나무에 대하여라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에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시를 감상을 할 때 시가 잘 감상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시 감상이 독서 지문 읽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떻게 감상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아마 많이들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만 푼다고 시 감상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처음 이야기를 할 때 시가 뭐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납니까? 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까? 아마 1학년 초반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자극과 반응을 경험하면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게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도구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도구 중에 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화가 날 때는 책상을 때려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친구들은 춤을 추기도 하고 기쁨 막 방방 뛰는 애들 있잖아.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 전문 댄서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무로 표현하죠. 화가들은 뭘로 표현해요? 그림으로 표현하죠. 뭐 작곡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곡을 쓰는 거죠. 시인은 어떻게 표현해요?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너무 딴색에 있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나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를 쓴 시인도 살고 있겠죠. 그런데 시인이 이 현실 속에서 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시라는 그 도구를 써서 표현할 때요. 시도 하나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시 안에도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 속에 있는 세계는 현실과 달라요. 그런데 현실을 살고 있는 내가 이 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인은 어떤 친구를 시 안에 집어넣죠?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상의 세계니까. 그렇죠. 화자를 집어넣습니다. 이 시 속에 있는 화자의 입을 통해서 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궁극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뭡니까? 시를 읽고 나면 뭐를 깨달아야 시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시인이 말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시라는 세계의 화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우리가 시를 읽고 나면 최종적으로 시인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구나가 그게 읽어져야 시를 감상한 거란 말이죠. 방금 선생님이 이 시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수유나무에 대하여라는 시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시를 감상을 해서 느낀 바입니다. 시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시인의 의도를 찾아내야 되느냐? 이 열쇠는 화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옆에 표정을 보면 화가 났는지 잠이 오는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있죠. 기분 좋은 일 친구 보면은 계속 희죽희죽거리고 있잖아요.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는 표정.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내가 절반 정도의 표정은 지금 너무 피곤한 표정이에요. 표정만 봐도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를 관찰해야 친구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화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표정을 보면 되지만 화자는 어떻게 관찰해야 돼요? 시어를 보고 관찰을 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시인이 우리한테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결국 이 화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화자의 감정, 생각, 이걸 뭐 대표적으로 정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화자가 자기 자신의 정서 혹은 화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대상에 대한 정서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상황. 이 시를 읽어보면 화자 자신보다는 수유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수유나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은 상황이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계속 힘든 일이 있으면 피곤하고 고단한 감정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도 어떤 상황이 드러나는지를 파악을 하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드러나는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정서만 파악하고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들은 이 화자가 이러한 감정을 갖고 행동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주변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고 해요. 태도. 결국 우리가 시인이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는가를 파악하는 키는 화자고요. 그 화자를 둘러싼 환경, 즉 상황에서 이 화자가 어떠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내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그 행동 변화를 하느냐, 요 세계를 관찰하면 이 시에서 우리 시인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바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 상황, 태도, 화자의 혹은 화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의 요거를 찾으려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풀이하는 것은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결국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내가 살아온 날들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내가입니다. 여러분 화자는 시 속에서 나죠. 그러면
화자가 너라고 말하는 이 친구는 뭘까요? 왜 너라고 표현했을까요? 앞에 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듣는 사람을 설정하는 거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지만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청자. 청자가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수도 있고 청자가 없이 그냥 혼잣말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청자를 설정하고 야 네가 살아온 날들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냐면서 청자한테 물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아온 날들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물었는데요. 시에서는 이 의문형이 실제 물음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의문형으로 끝났으면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건 질문이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표현만 의문으로 하는 표현법을 뭐라 부릅니까? 서리법이죠. 그러면 서리법은 이미 화자가 답을 알고 있죠. 그러면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네가 살아온 날들은 어둠뿐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둠뿐이었다는 겁니까? 야 누가 네가 살아온 날들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냐. 네가 살아온 날들은 어둠만 있었던 건 아니야 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뭐였어요? 수유나무에 대하여. 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너는 결국 누구예요? 수유나무. 그러니까 이 화자가 수유나무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수유나무야 네가 살아왔던 날들을 도대체 누가 어둠뿐이라고 말하니 네가 살아온 날들은 어둠뿐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부정적인 힘든 고난 고통 어려움이죠. 그러면 결국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은 어둠뿐이 아니다. 네가 지금 힘들지만 힘든 것만 있었던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몸통 군데군데 썩어 흉한 상처를 거먹게 드러내고 팔다리 여기저기 잘리고 문드러져 온몸이 일그러지고 뒤틀렸지만 전부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정적.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F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라면 누가 나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니 이거 해서 힘들지 이것도 힘들지 저것도 힘들지 하면 아마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정도 위로를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화자는 이 수유나무가 얼마나 어둠의 세월 힘들었던 세월을 겪고 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행이나 들여서 말해주는 야 니 팔다리도 썩어 문드러졌지 흉한 상처도 꺼멓게 드러났지 팔다리도 잘렸지 온몸이 이거지고 뒤틀렸지 이러면서 수유나무를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만으로 끝난다는 점이죠. 이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하면서 지금까지 느낌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시상의 전환 이런 거. 여기 전환 고통의 세월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힘들어서 터진 내 살갗을 들춰냈을 때 너는 바람과 노을, 바람과 노을은 뭐를 대표하는 아이들일까요? 나무가 있는 자연. 자연과 함께 어깨와 등과 손끝에 자잘한 꽃들이 피어난다. 살갗이 터졌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꽃이 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말을 썼기 때문에 고통과 이 꽃은 대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통이었지만 이 꽃은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나무가 피어나가지고 했던 속에 갖고 있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치를 이 노란 꽃을 바람과 노을이라는 자연과 함께 드러내고 그리고 꽃이 이파리 가지 끝에서 피어난다 안 하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깨와 등과 손끝. 여러분 나무에 어깨 등 손끝이 있습니까? 어깨 등 손끝은 어디에 쓰는 표현이에요? 사람에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표현법이에요? 이거 의인법이죠. 나무를 갖다가 사람으로 만들어놨네. 여러분 의인법은 뭐를 뭐에 비교하는 표현법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을 사람에. 왜 쓸까요 의인법을? 왜 의인법을 쓸까요? 공감이 잘 되지. 왜 공감이 잘 되지?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나무가 아니고 수유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의인화해가지고 나무를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 이 나무가 받는 고통이 그냥 나무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나무가 피어낸 꽃이 그냥 그 꽃잎파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실현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깨와 등과 손끝에 자잘한 꽃이 피어났어요. 근데 꽃이 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뀐 게 아닙니다. 막 엄청나게 여러분 에버랜드 같은 튤립밭처럼 지금 장미공원에 있는 장미가 이렇게 막 만발해가지고 막 모든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자잘한 꽃들이 피어났기 때문에 이 꽃향기가 온 들판을 덮지는 못해요. 꽃이 피어난다고 해서 막 한순간에 막 꽃향기로 다 물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향기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거대한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한꺼번에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꽃향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노란 꽃잎은 그 바로 밑에 있는 풀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해보세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모두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냈을 때 순식간에 와 대박 이렇게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노란 꽃잎이 피어나면 그 자체로 온 세상에 향기를 드러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피워낸 그 꽃잎이 풀 속에 떨어집니다. 그럼 풀 속에 누가 삽니까? 풀벌레가 삽니다. 풀벌레가 그 꽃을 봅니다. 와, 수유나무 꽃 피었네. 야, 이게 네가 그렇게 힘들게 피워낸 꽃이야? 정말 예쁘다.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이야기들 자기들 풀벌레들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풀벌레들이 노란 꽃잎을 보고 뭐합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름이나 가을에 들판을 지나면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풀벌레들 소리 들리죠. 멀리까지 퍼지죠. 비록 그 꽃향기는 한꺼번에 들판을 덮지도 못하고 산과 강을 넘어지도 못하고 풀잎에 떨어졌지만 그 풀잎에서 그 노란 꽃잎을 본 풀벌레들이 그 꽃잎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말합니까? 이 노래 누구의 노래인데? 풀벌레 노래. 근데 풀벌레 자신의 노래입니까? 누구의 노래입니까? 산수유 나무가 피워낸 꽃잎에 얽혀있는 그 노래는 오직 하늘과 별만 듣는다고 누가 말하냐? 아까랑 비슷하죠? 하늘과 별만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 신경님 시인의 수유나무에 대한은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막 온 살갗이 까지고 뭐 온몸이 뒤틀리는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 살갗이 터져 나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꿈들이, 희망들이 노란 꽃잎처럼 피어나기 시작하고 단순간에 그게 온 세상을 덮지는 못하지만 풀벌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늘과 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전해질 그 상황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런 고난의 시간들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 향기가 온 세상에 부산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순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다고 선생님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감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얘기로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를 감상하면서 굉장히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얘기다. 정말 공감이 되는 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경님의 수유나무에 대하여 라는 시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 멸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멸치볶음이라는 반찬 알죠? 멸치볶음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멸치볶음 짭짤하다, 칼슘이 많겠다? 사실 별 생각 없지 않습니까? 반찬에 멸치볶음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와 막 이렇게 하거나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죠. 별 생각이 없어. 밑반찬이거든요. 서브입니다. 서브.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멸치볶음을 막 이렇게 파는 식당 봤어요? 멸치볶음 한 접시 10,000원. 아줌마 멸치볶음 한 접시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음식을 시키면 곁다리로 나오는 음식.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감상할 시의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지금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화자의 상황. 회의감을 느끼고 딱 상황만 얘기해 보세요. 이 시에 드러나 있어요. 정확하게. 멸치볶음이 한 접시가 화자 앞에 놓여 있고요. 화자는 젓가락으로 멸치를 하나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멸치를 봤어요. 그게 화자의 상황이에요. 그때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 멸치 안에서 바다를 봤대요. 멸치볶음 먹다가 멸치를 집어 들어가지고 이 멸치 안에 있는 바다를 봤답니다. 정말 그 시인한테 미안하지만 선생님은 공감은 잘 안 됐습니다. 나는 멸치볶음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는요, 내가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상할 때는 화자가 이런 느낌으로 썼구나,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까지 안 되는 그런 목적을 하고 읽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에 공감은 못했지만 이 시인의 어떤 그런 관찰력, 생각 이런 거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멸치볶음을 보고 멸치 안에 있는 바다를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면 바로 알 겁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 바뀐 거나? 바뀐 거 아닌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죠. 여러분 딱 시인한테 막 되게 간질간질하고 막 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막 피어오는 아주 예쁜 시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풀꽃이고.
풀꽃은 어떤 꽃을 얘기합니까? 이름 없는, 잘 모르는,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밟히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좋다고 풀꽃이라는 시 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 근데 보니까 좀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태주 시인이 이 풀꽃이라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이 시가 더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길거리에 지나다니던 풀꽃이라는 시를 보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시를 썼잖아요. 이 시인들의 눈은 우리가 정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이 있나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느끼나요? 그래서 오늘 이 멸치라는 시에서는 화자가 멸치를 보고 시인이 멸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멸치예요.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저 딱딱한 것들이 뭡니까? 멸치. 그 멸치들은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에서 지느러미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러니까 멸치가 원래는 바다에서 함께 몰려다니며 새로운 길을 만들던 어떤 자유롭고 굉장히 이 유유히 바다를 흘러가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나타납니까?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를 잡아 떼냅니다. 팍 떼냅니다. 햇빛에 꼿꼿한 직선들. 뭐 이거는 뭐를 형상화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물을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거립니다. 빛이 비쳐가지고. 아마 그물에 멸치가 잡혀 올라가는 모습을 형상한 것 같아요.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여러분 이게 물결을 얘기하는 걸까요?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대요. 멸치를 물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결 그 자체였던 멸치가 그물에 의해서 팔딱거리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배 위에 쌓여 있었겠죠. 배 위에 쌓여서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서 물기는 말라갑니다. 그래서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이 바다의 무늬가 굳었어요. 이 바다를 헤엄쳤던 멸치의 생명력은 이제 뼈다귀로밖에, 그 멸치의 껍데기에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멸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입니다. 잡아와가지고 아무 데나 쌓아놓겠지. 멸치를 여러분들 뭐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좋은 그 공간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숙성시키기를 안 하잖아요. 멸치를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건어물집에 먼지와 함께 쌓여있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드디어 내 앞에 왔어요. 접시에 담겨있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 잡고 있는 거지. 화재 상황. 이 멸치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지금 멸치 입장에서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였겠죠. 하지만 그 안에 지금 화자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멸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이 멸치 안에는 바다가 있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멸치의 지느러미가 있고 그 지느러미를 세차게 흔드는 물결이 있던 것이다. 멸치를 보고 그 안에 이제 물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여러분 멸치들을 보통 보면 여러분 갈치 같은 거 이렇게 일렬로 쫙 뻗어 있죠. 멸치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자는 꼬부라져 있는 멸치를 보고 이 꼬부라진 게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멸치의 몸부림을 생각해요.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바다를 유유히 헤엄쳤던 이 생명력이 강한 멸치의 그 바다에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무늬는 어떤 흔적이었습니까?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그 강한 멸치의 생명력이 지금도 멸치의 끝에 남아있는 걸 보면서 멸치 안에 있었던 그 생명력을 발견한 시가 김기택의 멸치입니다.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마 이 시인은 멸치를 먹다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죠. 아, 이 멸치에도 이런 열정이 남아있었구나. 어쩌면 자기가 멸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이 멸치에 있었던 열정처럼 나 안에도 아직 열정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상하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택의 멸치였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항 표현법에 관련된 문항이네요. 이제 표현법은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이거 어떻게 풀어냈죠? 달리 빼고 일단 먼저 한번 봅니다. 그러면 가는 서리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가 맞는지 살펴보려면 가에 우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리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서리법 찾을 때 시의 어느 부분을 좀 관찰하면 서리법이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가시에는 처음하고 마지막이 있는데, 자, 시구의 앞쪽이랑 뒤쪽 쪽에 어디에 서리법이 관찰이 될까? 뒤쪽이겠지. 왜? 서리법은 마지막에 문장을 마치는 상황에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봐야 됩니다. 서리법을 보려면. 근데 가를 보면은 아까 우리 시에 봤지만 위에서 두 번째 행, 밑에도 두 번째 행에 물어보는 형식이지만 묻는 게 아니라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물음을 하죠. 서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주제도 강조가 되죠. 그럼 나에는 있습니까?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끄트머리들을 보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물결이었다, 길이었다, 것이다, 뭐뭐다, 다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에는 맞고 나와는 다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색채 활용하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어떤 단어들을 찾으면 됩니까? 푸르다, 누르스름하다, 뭐 붉다 이런 찾으면 되죠. 가나 나에 그런 거 있나요? 색깔? 노란 꽃잎은 있네요. 노란 꽃잎. 근데 노란 꽃잎은 있는데 정서 변화까지 있는지는 정서도 변화하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어떤 고통, 이 수연함의 고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노란 꽃잎부터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가는 색채로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듣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색채가 없죠. 근데 이거 지금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으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답이 안 됩니다. 3번 음성상징어는 어떤 게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 의성어 어때요? 의성어 어때요? 개굴, 엉금, 반짝 이런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찾아보시면 됩니다. 직역법은 어떻게 찾습니까? 비유가 쓰였는데 A는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채, 뭐뭐인 양, 뭐뭐한 듯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되죠.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5번 봅시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했다. 말을 건네는 방식. 여러분 시는 대부분 화자가 말하는 거라서 거의 독백체거든요. 그럼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으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청자가 나와요. 내 말을 들어준 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빼놓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가시나 나시 중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가시나 나시 중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낼 시가 있나? 친밀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판단하기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나는 말을 안 건네잖아요. 가는 청자에서 말을 건네잖아요. 근데 가가 이 대상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나요? 화자가 수유나무한테 위로 격려줘. 위로 격려해주잖아. 야, 네가 살아온 날들이 어둠뿐이었다고 누가 말하니? 네가 힘들었지만 네 안에 그 피어난 꽃이 풀벌레한테 전해져서 온 세상을 덮을 거야. 나는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판단치는 좀 애매하겠지만 가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여러분 선택지가 길면 좀 잘라서 보십시오. 잘라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위별로 구분해서. 1번 상처난 몸통과 물들어진 팔다리는 등호입니다. 등호는 수유노모가 겪었던 고난을 짐작하게 합니다. 상처, 문드러짐, 고난 일치하죠? 1번 맞아요. 2번 바람과 노을 어디서 등장해요? 바람과 노을을 동무하여 등장하죠. 그거는 수유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존재래요. 이게 노란 꽃이 피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연 바람이 나오죠. 그리고 자연하고 바람하고 수유나무가 뭐라고 하는데 동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존재라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3번 어깨와 등과 손끝에 꽃이 핀 모습. 이제 꽃이 핀 모습을 1항 온몸이 뒤틀렸던 모습 두 개가 대조된대요. 대조됩니까? 네. 노란 꽃이 피어나면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내 안에 어떤 가치를 발견하죠.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근데 요건 어떤 상태인데요? 뭐 힘든 상태예요. 대조되지 않습니까? 네. 좀 쉽게 시험을 치고 나서 성적표를 그것도 고통인가? 시험을 잘 쳤다 생각했을 때 성적이 좋은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돼요? 안 돼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뭔가 성취가 있는 거랑 고통의 순간이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산과 바다는 수유나무의 꽃향기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지래요. 이 말인즉슨 꽃향기가 산과 바다에 닿는다.
산과 바다를 향해 간다라는 얘기인데 산과 바다는 어떻게 등장해요? 꽃향기가 산과 바다를 넘어가지 못해도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론가 가는데 막혀있는 장애물입니다. 도달해야 될 목적지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네. 5번 떨어진 수유나무의 꽃잎은 풀벌레의 놀이소리로 변해서 하늘과 별만이 듣는 노래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연이 쭉 이어가는 그 흐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보기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보기를 먼저 읽으면 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나의 화자는 식탁에 오른 멸치볶음을 관찰하면서 멸치가 식탁으로 오는 과정을 상상하고 있죠. 이 시는 생명의 원래 모습, 잡히기 전에 그 바다, 그 다음에 잡혀가지고 멸치볶음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멸치 안에서 발견했던 그 멸치의 모습을 보고 멸치에 대한 생명의 회복의 소망이라고 지금 보기는 해석하고 있네요. 1번 볼게요. 기억.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 멸치가 과거에 바다에서 생명력을 지녔던 모습 맞죠? 자, 2번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를 떼어냈다. 외부적인 힘, 그물에 의해서 멸치가 죽는 과정, 생명력의 상실 과정 맞습니다. 모래더미의 길거리처럼 쌓이고 멸치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고 있는 거지. 멸치 볶음 보고 있잖아. 쌓여있는 거 못 봤잖아. 근데 쌓여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 맞습니다. 진러미가 있고 진러미 흔드는 물결이 있다. 눈앞에 멸치를 보면 멸치가 몸에 지었던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는 구절 맞죠? 또 5번 봅시다.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이 부분이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것? 그럼 이 말이 맞으려면 파도랑 해일을 극복해야 멸치가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파도와 해일은 멸치가 헤엄쳤던 장소이지 극복해야 될 어떤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멸치의 생명력이 충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A, B, C, D, E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화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A를 보시면 A, 굳어지기 전부터 무수한 갈래의 길이 했다까지 A에서 멸치대의 유효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을 유유 움직였으니까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게 약간 마음에 걸렸던 선택지인데 B에서 그물이라든지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력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선생님. 왜냐면 멸치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건져 올리는 거니까 외부 세계에서 간 겁니다. 근데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는 말을 좀 생각합니다. 환기가 뭐예요, 환기?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외부 세계의 폭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외부 세계의 폭력이라는 어떤 가치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어부가 멸치 잡는 게 폭력입니까? 멸치한테 폭력 아니에요? 멸치 입장에서는 폭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 보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야 돼. 멸치 입장에서는 폭력이라든지 이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야기한다라고 감상의 방향을 정해주면 괜찮은데 요걸 그냥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한다라고 말해보니까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감상이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종이 쳤으니까 답만 살펴볼게요. 4번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많은 멸치의 몸의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게 답인가? 네. 보시면 D를 보시면 요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뻣뻣한 공기를 뚫고 올라가는 바다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다 물결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멸치 몸에 남아있는 흔적에서 바다의 흔적을 봤다는 것이지 그 표현 자체가 바다 자체를 묘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